네, 오늘 시장 보시면서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저희가 반등의 연속성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정도면은 또 저희가 견뎌낼 만한 수준에서 오늘 하락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주말에 들어가야 될까라는 부분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박진희 부장과 함께 조금 더 시장 살펴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낙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양 지수대 움직임 포착이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제가 봐도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인들이 뭐 거래소 1조 넘게 팔았었는데 오늘은 양시장에서 다시 또 매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팔고 오늘 다시 사고 반대로 오늘 외국인들은 좀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뭐 날아든 하락의 여파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트러스 총재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 뭐 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야 된다는 말 한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었고 뭐 나스닥에 있는 기업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그 기업의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도 영향을 좀 주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든과 미 정부가 계속적으로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병력도 더 증강했다. 오히려 어제 뭐 철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이든이 계속 전쟁을 옆에서 부추기는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자국의 에너지 산업을 확대시키고 유럽 쪽으로의 수출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꾸 러시아를 자극하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변동성 좀 큰 가운데에서 약간 뭐 경기 민감주들이 좀 약세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방어적인 음식료 섹터주들과 뭐 화장품 섹터주들 좀 강세를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리오프닝 섹터주들이 계속 최근 들어서는 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오랜만에 화학주도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도 그렇고 양봉으로 돌아서고 있는 지수대나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기운들이 많이 좀 포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키워드 열어보면서 조금 더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나갑니다. 네, 첫 번째는 화장품하고 리오픈이 시세가 견조하다라는 게 대단한데요. 네, 오늘도 상한가 종목이 화장품 쪽에서 나옵니다. 승일이 상한가로 직행이 되면서 오늘 4% 넘어가는 갭상 출발이 됐는데 어제 올라왔던 화장품주 안에서도 또 이렇게 종목들로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승일이 낙폭과대주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조짐이 오늘 포착이 됩니다. 16,100원 나오고 있고 중소형사가 요즘에 잘 움직여가지고 네이치한별 같은 경우도 길게 양봉 만들어내면서 11% 넘어가는 급등권입니다. 매번 저희한테 마지막 픽으로 주셨던 게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그 안에서도 화장품주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고 있네요, 부장님. 네. 어제도 제가 화장품 종목들 덜 오른 종목들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중소형주 말하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토니모리도 한 10% 이상 올랐던 것 같고 오늘도 또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형 화장품단에서 오히려 좀 피해가 더 많이 컸기 때문에 항공주도 마찬가지지만 큰 것보단 작은 것들, 더 힘들었던 종목들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뭐 메이크업으로 말씀드렸던 뭐 클리오 같은 경우도 급등했었고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화장품 용기 쪽에 컴텍 코리아도 강세 이어지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좀 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코스맥스 한국콜마다 마찬가지고요. 어제는 보시면 뭐 이제 콜마 비엔에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던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빠진 종목들 위주로의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뭐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카지노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 어제 롯데관광개발이 좀 파라다이스보다는 좀 덜 오른 상태였었는데요.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면세점, 화장품, 백화점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어제 서울시에서 이제 마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발표됐습니다. 뭐 사용을 막 강제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의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뭐 방역 조치는 좀 잘 지키되 마스크를 뭐 꼭 써라 뭐 이런 얘기는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이게 카드 태그할 때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와 관련되어 있는 조치 내용이 어제 장중에 좀 나와서 화장품 주식들이 좀 급등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 뭐 코로나는 뭐 10만 명대로 가고 뭐 앞으로 뭐 20몇만 원대까지 나오겠습니다만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오히려 시장 조치는 점점 더 약화될 것이다. 오히려 좀 더 뭐 독감이라든지 감기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금일 때는 강화하지만 많이 나오면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 부분 감기화
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시장에서의 좀 방역 조치가 거꾸로 더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정말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정말 죽을 만큼 빠졌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지금 과정입니다. 일단 백신 접종률이 높고 이게 다행이죠. 치명률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단단하게 매수 세력을 좀 뒷받침해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11만 명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또 의미를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가 반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에너토크가 굉장히 강하게 튀어올랐고, 대선 주자들도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번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쪽으로 넘어가는 원전에 힘주는 멘트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지금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아마 관심을 많이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투자 의견 내고 계세요? 네, 지금 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자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를 들쑤시는 것도 에너지 때문이죠. 바이든도 떨어진 인기를 끌어올리고 또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의 분위기는 유가가 계속 강세가 되면은 미국은 좋겠죠. 뭐 원유가 엄청나게 나오는 나라니까. 그리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최근에 유럽 쪽으로의 미국 내 천연가스 수출이 상당히 좀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원자재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제 뭐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일단 뭐 지금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항상 수입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원전의 기대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중소형주 단에서는 일진파워라든지 그다음에 부동파워텍, 두산중공업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특히 그 대선 후보 중에서 이제 윤석열 관련주 이런 부분들도 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해운주들도 같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더 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해운을 통해서 수입하게 되기 때문에 어제도 H&M 급등했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쳤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조금 흔들렸습니다만 H는 빠르게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로 유가 흐름만 볼 게 아니라 원전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주 이런 쪽들까지 같이 좀 봐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묶어서 같이 점검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목하는 거는 경기 민감주의 약세입니다. 전차 군단 그리고 2차 전지까지 묶어가지고 요즘에 좀 반등 탄력이 강하게 붙나 싶었는데 2차 전지가 오늘 대부분 다 하락으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옵니다. 지금 반도체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수로 저희가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오늘도 경기 민감주들. 네,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약합니다. 자동차와 전기, 전자, 그다음에 금융주들까지도 싹 다 약하고요. 어제 강했었던 카카오페이, 뱅크, 게임도 다 약한 모습, 크래프톤도 약한 모습.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고요. 2차 전지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대외 변수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기, 전자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좀 줄어들고 인플레가 좀 꺾이는 그런 상황에 나온다라면 상당히 좀 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좀 상존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1분기를 지나면서 분명히 인플레 데이터는 꺾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시장은 그 부분을 강하게 인식을 안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지만 국내 전기 전자 쪽 특히 반도체로 제재를 할지 자동차 수출도 못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섹터가 항상 러시아 문제만 불거지면 약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인플레가 꺾일 때 두 해당 섹터주들이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대외 변수 리스크에 조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해당 섹터는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한번 대응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싶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공격보다 좀 방어적인 저점의 분할 매수 전략으로 경기 민감주들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저는 파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좀 모아 나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는 거는 또 자제를 하되 사는 것도 최대한 가격대를 낮춰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점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제 주말에 들어가는 오후장의 변동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긴장감 있는 매매 필요할 것 같은데 픽 주세요, 부장님.
네, 뭐 진짜 시장이 상당히 좀 어제도 변동성이 있었죠. 뭐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거의 뭐 자이로드롭을 타는 것 같은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밀리면 밀리는 대로 계속 모아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겁내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막 빠질 때 손절한 개인들도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조장하는 쪽이 미국이고 그 내용면을 이제 알았으면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들 밀 때마다 계속 모아나가시는 전략, 납부가 대주들 중심으로 해서 하시고요. 또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 계속 유지해 주시면서 변동성 있을 때마다 리오프닝 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는 계속 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어쨌든 지금은 가격이 지배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이든 뭐 중기든 간에 계속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번 주 일관되게 전략 주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격을 최우선순위에 두자라는 그 일관된 시각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싸면서도 올라오는 리오프닝 관련주 보실 수가 있겠는데 담아가 나가는 전략 괜찮다고 하고요. 이거를 끌고 갈 것인가, 이제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선별하시는 능력 좀 필요한 시장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